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반대 매매 폭락에도 이 주식 지금 사두면은 큰돈 됩니다. 시장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두셨을 때 앞으로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력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총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낙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월봉이 마감되진 않았지만 사실 8월 달부터 밑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9월 달에는 한 달간 코스닥이 10%에 육박하게 하락을 했고요. 10월 달에는 벌써 11.5%에 대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률이 지금 한 달에 10%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찍어야 될지 모르시는 투자분들께서는 이 종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의 수혜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는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반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맞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혹은 또 다른 기업들이 뭐 실적적으로 물론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부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TSMC의 CEO가 반도체 경기 바닥에 도달을 했으며 내년엔 건전한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SMC의 CEO는 최근 반도체 경기가 바닥 수준에 도달했으며 내년에는 건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이 CEO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악화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 소비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판매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PC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수요 회복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2021년도 4분기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붐이 일어날 때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내년 반도체에 대한 재고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지금보다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끝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수요보다 중요한 게 재고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현재 상당히 부족한데 최근에 IT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줄어든 거는 한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IT에 대한 수요가 20%, 15%만 줄어도 반도체 재고가 많다라고 하면 주문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수요가 20%, 15%가 줄어도 재고가 지금 없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재고 사이클인데 지금 재고 사이클이 어때요? 2002년 5월, 2009년 9월, 2016년 9월 그리고 이번에 2020년 7월 달에 찍었던 저점만큼이나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구간이 그 당시의 저점 구간과 일치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도매 재고 사이클 곧 재고 사이클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모든 산업에 통용되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서
현재 미래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AI,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반도체는 경쟁이 심화되지 않았었냐? 지금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 GPU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시장에 진출을 했죠.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거꾸로 CPU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PC용 CPU 칩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산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RM과 손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용 CPU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돼 있고요. 당연히 이 CPU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CPU 시장을 기존에 장악하고 있던 기업 입장으로는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CPU 시장을 누가 잡고 있었냐? 인텔이 잡고 있었죠. 50% 이상을 인텔이 잡고 있었는데 그 인텔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는 애플 외 ARM, AMD, 퀄컴, 삼성전자, TSMC 등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보다 인텔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인텔에 대한 주가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운드리에 올인한다라는 뜻으로 인텔이 이 프로그래머블 솔루션 그룹을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전사적 역량을 투자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FPGA 프로그래밍 가능 직접 회로를 담당하는 인텔의 FSG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머블 솔루션 그룹의 약자입니다. 사업부는 AI나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산업 성장에 힘입어서 3분기 연속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사업인 PSG 사업부를 3분기 연속 성과를 낸 이후에 이번에 분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를 분사를 왜 안 하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야지 거기에 따른 신뢰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텔이 미국 오리건주에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6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A 1.8 나노급 첨단 공정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삼성이나 TSMC에 앞서서 1.8 나노급에 대한 첨단 공정을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뉴멕시코 공장이 들이는 35억 달러 상당의 증설 비용까지 합치면 인텔이 미국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무려 63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하면 83조 정도 될까요? 네, 80조 넘을 텐데 지난 9월에 인텔이 발표 행사에서 미국에 5년 동안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기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현재 인텔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삼성과 TSMC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투자하겠죠. 이번에 삼성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로는 삼성의 행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째 되는 시기죠. 취임 1년인데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에서 전례 없는 수십조 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D램에 집중을 했고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이 로봇이나 다른 산업, AI 등이나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최대 승부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의 파산 공세를 보면은 삼성 앞에 여전히 높은 벽이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TSMC 어떤가요? 투자가 엄청나죠. TSMC가 3년간 설비 투자 금액은 1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인텔이 만약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약 130조 원이 될 텐데 이미 TSMC는 3년 동안 써왔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즉 인텔이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해서 TSMC나 삼성에 대한 파운드리를 무조건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즉 기업들 간에 엄청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어때요? 올해 2분기 기준에서 순현금이 87조 9,900억 원 수준으로 안심할 수 없는 유동성 규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단기 차입금도 하고 ASML에 대한 주식도 팔아버리고 현금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난 25일에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파운드리 산업의 최근 기술 동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질문이 나왔냐? 삼성 파운드리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칩을 구현한다는데 왜 엔비디아, 퀄컴, AMD 등에서 왜 3나노 칩을 쓰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운드리는 고객과의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관계를 맺게 되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에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TSMC가 원래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애플과 파운드리 계약을 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즉 앞으로도 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퀄컴이 갤럭시 S24 등 내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탑재될 퀄컴의 신형 모바일 프로세서가 TSMC의 3나노 파운드리 대신에 4나노를 활용해서 생산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TSMC가 여전히 3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퀄컴 입장에서는 TSMC의 3나노를 이용해서 성능을 올릴래 아니면은 4나노로 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래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이 퀄컴이나 삼성전자나 지금 찍어 누르고 있죠. 성능에서는 압도적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수년 동안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구동 성능과 그래픽 성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3나노를 가야겠죠. 애플이 이번에 3나노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4나노를 선택한 것은 TSMC가 수율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TSMC의 3나노에 대한 공정 수율이 대략 55% 정도로 약 반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수주에 대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 3나노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겠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워치 7에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웨어러블 프로세스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갤럭시 24에 4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엑시노스 2400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반년 빠르게 다음 세대 기술인 3나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선보일 웨어러블 프로세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기술력 및 안전성을 양산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 AP를 적용한 아이폰 11을 출시했고 차기적인 아이폰 16에서는 TSMC 2세대 3나노 N3E 공정으로 제도된 A18 칩 사용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퀄컴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TSMC에 대한 3나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CTO는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사가 최종 구매 결정을 내리기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디램이나 메모리 칩과 다르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칩을 사용하는 회사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봐오고 그 기업의 기술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정 CTO는 앞으로 나올 2나노, 1.4나노 등 공정에선 대형 고객사와 협의 중에 있다. 대형 고객사 확보가 2, 3년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객과의 관계를 가지면 오래 간다고 했죠.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성장력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고요. 결국에 그게 국내의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 CTO 같은 경우에는 TSMC처럼 다양한 고객사가 있어서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삼성, 인텔처럼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하는 종합회사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에 합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치고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TSMC와 인텔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만 모니터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없냐?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반도체 육성에 TSMC가 과외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TSMC, 삼성, 인텔 등 엄청난 투자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텔 지금 1,000억 달러에 육박하죠. TSMC 130조 이상 썼죠. 엄청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어때요? 과거에야 반도체 잘 나갔지 지금 못 나가잖아요. 즉 결국에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SMC 같은 대형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 TSMC 공장 투자에 보조금을 들이면서 물량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는 TSMC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에 9천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침을 내렸고요. 이 금액이 무려 8조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새로 책정된 보조금은 TSMC가 2조 엔을 들여서 구마모토 제2공장에 제공이 되고요. 전체 투자금이 2조 엔인데 9천억 엔이면 거의 절반이죠. 전체 투자금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2024년도에 TSMC의 구마모토 제1공장 역시나 전체 투자금의 40%에 달하는 4,760억 엔, 한화로 4조 3천억 원이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금액을 합치면 얼마예요? 금액을 합치면 12조 원이 넘죠. 일본 정부에서 TSMC한테 그냥 12조 원을 준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처럼 현재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주고요. 국내에 내놓으라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까지 더해지면은 앞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 후 작업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주문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챗 GPT 반도체 주문 쇄도에 AI 반도체 100배 생산 활용 장비 개발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한국기계연구원 반도체 후공정의 생산성을 10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0.02mm 두께의 휘어지는 반도체 칩을 손상 없이 기판에 배열해서 0.002m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쌓을 수 있는 장비고요. 엄청나게 미세한 장비라는 거겠죠. 이 미세한 장비를 반도체 조립 장비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카드나 메디컬 디바이스나 AI 반도체 패키지 등 여러 가지 초정밀 조립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더 급격하게 나오고 지금이야 3나노지만 1.8나노, 1나노, 2나노까지 시장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정밀 분야에 엄청난 주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프레텍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총 자료집 저희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해당 어플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마무리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총 4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에 대한 우려로 걱정하시는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없으니 들어오셔서 해당 컨텐츠 꼭 이용하셔서 수익 내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급등 추천주 들어오셨을 때 깃발 모양으로 공지사항 되어 있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 해놓았고요. 해당 파일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단기 급등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방금 말씀드린 급등 추천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뉴스들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직접 정리해서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해당 내용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